우리가 이번에는 유학과 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 오늘 처음 이렇게 초대된 뉴요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코펜하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도 하고, 그 전편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한국 학교 다닐 때 1년 외국에 나간 것도 GSD에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막 내가 거기를 제대로 졸업을 한 게 아니라 잠깐 그냥 거기 수업 듣는 거를 한 학기를 들은 거라 가지고. 학교 공부는 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랑 외국에서 했을 때 어떤 게 좀 달라? 그거는 사실 내 생각에는 비단 대학과 대학원 그 정도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뭐 어렸을 때 양육 방식부터 해서 되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결국은 대학과 대학원 교육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일단 정보를 많이 얻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음, 많이 암기해야 되는 것도 항상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내 의견을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 내 의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 중점을 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고, 음, 그때 내가 처음에 이제 미국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도 거의 토론 위주였던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간 거는 맨 처음에는 이제 어학연수로 출발을 해서 가게 된 거였는데, 그냥 어학연수만 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건축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듣게 됐던 건데, 이제 거기서도 좀 버거웠긴 했지. 사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업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처음 와서, 그게 어떤 수업이었냐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학교를 왔을 때 첫 학기를 듣는 그런 수업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음, 수업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듣게 되었던 건데, 어쨌든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이제 학부 수업은 아니니까 대학원 수업이니까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실무를 하다 오신 분들도 많고, 일단 나는 그때 미국 나이로 치면 정말 20살이었나 19살이었나 그때였는데, 이제 그 수업을 듣기는 버거운 부분이 많았지. 내가 건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읽고 와서 그 자료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뭐 건축에 대한 짧은 글도 그렇고, 그 수업의 첫 인상이었지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유학을 가서 계속 수업을 했던 것도 거의 그런 식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도출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좀 지식 전달보다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식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 대부분의 수업들이. 자료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8명, 10명 정도의 반 클래스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갖고 온 과제를 교수님과 의견을 하고 논리적으로 왜 이 디자인 나왔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많잖아. 난 이 수업 자체가 토론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크리틱 수업이지.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야. 왜냐면 아, 방금 이야기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스튜디오 수업은 그거랑은 난 좀 느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스튜디오 수업만 토론 수업이고 다른 수업은 약간 정보를 위한 수업들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치,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나는 그 스튜디오 수업도 그렇고 그 외적인 수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물론 그 세미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하는 강의 같은 거, 한국에서 하는 강의 같은 수업, 음, 그것도 물론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도 물론 있기는 하지. 근데 궁극적으로 뭐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술하는 시험은 일단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다만 어, 어떤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는 시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근데 사실은 그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정보를 다 알아야 내 생각을 표현을 할 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시험 외에 그냥 다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무슨 아티클을 읽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제 다른 수업,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그리고 스튜디오 수업을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해도 물론 스튜디오 수업이 나와 뭐 다른 학생 간의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 스튜디오 수업 특성상. 근데 음,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을 때 수업은 스튜디오 수업도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는 안을 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다 같이
수렴해 가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맞아, 나도 이 교수, 부분은 동의해. 응. 교수님께서 크리틱을 해주신다면은 항상 좋은 안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뭔가를 디자인을 해오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이거보다는 이게 맞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 사실은. 근데 그 정답이 당연히 맞는 정답이겠지. 당연히 교수님께서도 우리보다 경험이 맞지 훨씬 많으 않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정답을 맞춰가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스튜디오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유학을 가서 느낀 거는 사실 디자인에 정말 정답은 없는 거고, 물론 좋은 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튜디오 수업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교수님께서,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라고 제시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우리가 수업을 들었을 때 예를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정말 뭐 트레이싱지에다가 교수님이 가끔 그려주실 때도 많았잖아. 그냥 뭐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수정에 가면 거기서 또 음, 어떤 방법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 할 때는 그런 수업보다는 정말 뭐 일단 교수님이 드로잉을 직접 내 작업에 드로잉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뭐 A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모양이 A야 라고 가르쳐 주는 수업이었다면 거기서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A도 있는데 이 중에 너가 한번 뭐가 낫는지 찾아봐라는 그런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 내가 음, 정말 찾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꼭 음, 음, A가 정답이라 할지라도 뭐 B를 하면서 B를 정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 그게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건축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거장들의 정말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 거장들의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 물론 내가 잘못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크리틱 할 때는 내가 많이 준비를 해서 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교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은 음, 느낌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주는 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내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그냥 이렇게 정답으로 수렴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전 사실 그 한국 교수님들 저희 학교에 수업할 때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클라이언트 같다. 그러니까 본인의 음, 그 어떤 취향과 그곳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이렇게 맞춰가는 그분들은 다 클라이언트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그 컨펌을 받아야 되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뉴코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웠던 부분은 사실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을 보면은 약간 대표적으로 나뉘었던 게 프랑스 학파와 이제 미국 학파 거기에 좀 독립적으로 이탈리아 이제 한 분 계셨는데 프랑스 학파의 경우에는 진짜 손이 바로 트레이싱지에 가고 모델 다 부시고 모델 칼로 긋고 막 이런 게 많았지. 근데 미국 학파의 교수님들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때 크리틱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 학교 다닐 때 되게 프랑스 학파의 정통 수업만 계속 듣다가 한 번 그냥 이제 다른 미국 학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수업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야.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알려줘가지고 이분은 되게 알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프랑스 교수님들한테 배울 땐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그려주는 그 공간을 항상 외치면서 근데 행복하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좀 그려지기도 하네. 잔디아파는 어떤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저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직후까지 다 진짜 프랑스 쪽 교수님 수업을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뭔가 이 건축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작업하는 방식들이 완전 그때 거기로 고착화가 된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그 미국 쪽 유학 가신 교수님을 대학원 때 시스템 랩 그 교수님을 처음 들었는데 뭔가 새롭고 재밌긴 하면서도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음, 오히려 내가 스스로 뭔가 더 많이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아무튼 그 교수님들의 교수법이라던가 이런 교육 방식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엄청 큰 것 같다고는 내 경험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맞아요.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방금 이야기해줬던 부분에 되게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누군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 교수님들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쪽을 공부해봐라, 저쪽을 공부해봐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가이드가 오면 그때부터 움직였었던 게 사실이야. 근데 일본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가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다 자기가 가이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를 그냥 던져주는, 그러니까 진짜 어미새가 먹이를 던져주는데 그 먹이를 먹는 방법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어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던져줘. 내년에 2023년 9월에 도쿄역 앞에 파빌리온 지을 거야. 끝. 그러면 그거 관련된 공무원과의 협의, 예산,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교수님과의 크리틱, 그런 스케줄부터 재료, 디자인 그런 거를 다 프로젝트 리더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디자인은 되게 간단하게 끝나. 오히려 이런 공정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를 배울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수업에 있어서는 좀 한국이랑은 다른, 근데 이게 한국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게, 나도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뭐 전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내가 소속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좀 되게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일본 건축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볼 것 같은데, 야, 얘네는 뭔데 이런 것도 해와? 얘는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한다. 이런 거 본 적 많을 거야.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좁은 데서? 근데 일본의 특성상 비슷한 거, 똑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얘네들은 개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교수님의 성격은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확장시켜주는 느낌이 강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논문 주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갖고 갔던 게, 그때 뉴욕 맨하탄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그 디지털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논문을 써보겠다 해서 갖고 갔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거 공간 아니다. 이거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기술 부분이다 보니까 건축적으로 다가가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결국에는 이제 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갖고 가서 논문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교수님한테 갖고 오면은 그걸 건축적으로 갖고 가게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애들 논문 주제 보면은 별의별 거 다 있거든. 우버이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그 자전거, 공용 자전거에 대한 걸로도 논문을 쓰는 애들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건축적으로 빈집이라든지 학교, 뭐 아니면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 부식된 건물들, 아니면 노인 문제, 어린이 문제, 뭐 다양한 건축적인 문제로도 논문을 쓰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저런 걸로도 논문을 써, 그런 걸로도 쓰거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다라는 게 느껴져. 저는 독일에서 학교는 안 다녔으니까 저는 어쨌든 일하러 온 건데, 근데 이제 제 독일 와서 처음 만난 그래도 룸메가 독일에 있는 한 건축 그 하노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걔한테 좀 들었는데, 독일은,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찾아보잖아요. 독일에 이제 건축으로 유학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왜냐면 저도 나중에 그래 언젠가 뭐 내가 시간이 나면은 뭐 여기서 뭘 하나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독일은 3+2거든요. 3년 그 학부하고 2년 해갖고 디플롬을 받는 건데, 모든 게 다 팀 프로젝트더라고요. 특징적이었던 게 전과정 스튜디오로 다 팀으로 진행을 해서 한 번도 개인으로 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팀 파트너를 만나면 엄청 고생하게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는 아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건축이라는 게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남한테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그 안에는 포함시켜져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팀 수업을, 팀 건축 프로젝트를 공모전이 아니고 한번 뭐 사례조사 이런 것까지는 한번 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지만 설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팀 프로젝트라고 함은 다 네. 디자이너야.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졸업 설계를 건축가, 환경과, 토목과가 3명이서 팀 프로젝트로 졸업 설계를 해. 다 건축가. 아, 그래? 같은 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진행을 디벨롭을 해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면 이제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고 한국에서 맨날 말하는 팀 수업의 폐해가 건축에서도 똑같이 있어진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남을 설득시키고 이런 게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뉴요커는 좀 기억에 남는 수업 있어? 방금 토론 수업 말고? 한국에서 공부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기억에 남는 딱 특정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음.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작품? 학생들의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런 방식이 훨씬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랑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한국에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겪어온 수업하면서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져가면 교수님께서 이게 낫다 이 방향으로 가라 항상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져갔을 때 교수님께 여쭤보면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의 디자이너는 넌데 딱 이러셨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일단 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건축이랑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좀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책상 밑에서 뭐 돌고래 같은 거 만들고 막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만지작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하냐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뭐 하는 거야? 그 밑에서 하지 말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해 해서 이제 그거 자체를 프로젝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냥 그거를 그 아이에 맞춰서 그 학생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여담이긴 하지만 그냥 내 작업이 발표 전에 부서진 적이 있었거든 한 번. 나보다는 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교수님 댁에 그때가 우리가 수업이 새벽 거의 한 12시쯤 끝났었어. 어디 갔다 오는 수업이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발표가 그 다음날 9시였는데 그거를 교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가지고 갖다 주셨어.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작업 자체를 그냥 학생 작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작품으로 대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다 존중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방법? 크리틱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일 수 있는데 단점을 계속 지적해서 단점을 깎아내는 방법이 있고 장점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장점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단점을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페인팅 수업을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저게 뭐야 쟤는 진짜 과제를 날로 해야 하나 막 이런 수업을 했을 때도 점 하나 교수님은 찍어왔어? 약간 거의 그런 식 정말 거의 그런 식인데 정말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학생의 장점을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경험 많고 그냥 교수님의 안목이고 그게 능력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면 요코가 얘기하는 교수님들은 우리 업계의 약간 선배들 같은 느낌? 선배로서 후배를 끌어주고 좀 이렇게 같이 나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점수는 어떻게 줘요? 어쨌든 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장점은 가차 다 없겠지. 찾았지만 그런가? 그렇겠다. 그러게 나도 그게 좀 신기하네.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일례지만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 무슨 교수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런 교수님도 있었어. 나는 처음 오픈 그 수업을 할 때 이 수업 들으면 무조건 다 A뿔 줄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해 이런 교수님도 있어. 정말 근데 학생들의 태도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태도만 달랐던 게 아니라 진짜 점수 상관없이 다들 공부했던 것 같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데 점수는 내가 가장 유연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그냥 수업에 출석이라던가 그냥 우리 농담으로 막 대리 출석도 하고 약간 학부 때 그런 장난들 많이 치잖아.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고 나는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는 뉴욕에서 안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 자체가 좀 학교는 로드아일랜드에서 나왔으니까 거기가 이제 좀 뭐 유흥시설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삶이 작업 말고 없었어. 정말 진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서 온 사람들이어서 학업 분위기 자체가 뭐 꾀를 부려서 점수를 잘 받을까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전혀 아니었고 수업이 재밌고 재밌게 다들 하는 학생들이어서 막 그렇게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 출석 불러요? 사실 부를 필요가 없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렇구나. 독일은 아예 안 부른대요. 출석부 자체가 없대요. 뉴욕에 있는 학교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뉴욕에는 안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출석을 부르는 수업도 있는데 글쎄 막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반지문쇼에 있을 때 미국 이제 좀 좋은 대학에서 인턴으로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대학 문화에 대한 걸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땡이 친 사례들이라든지 한국에서 뭐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학교 수업 안 하는 야 대학 때는 놀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농담조로 하잖아. 그럼 애들이 다 깜짝 놀래. 대학을 갔는데 왜 놀아? 다 이런 분위기야. 대학을 갔으면 공부를 해야지. 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난 등록금도 영향이 크다고 봐.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수업을 한 번 안 가면 그 금액이 엄청나잖아. 자기가 그 학교를 안 감으로써 버려야 되는 것들, 학교를 근데 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저는 특권들.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실컷 좋건.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할래. 내가 하고 싶어서 음, 하는 거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가짐 자체가 애초에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학교를 우리나라는 다니는데 학비가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해, 1년에? 그러면은 수업 빠지겠어? 근데 왜냐면 독일은 그래도 학비가 무료인데도 그걸로 알고 불구하고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오히려. 그 대학이 뭔가 해방구잖아. 고등학교까지 대학만 가면 거의 끝날 것이다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사실 대학 학부를 정하는 것도 자기의 취향이나 취미를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치. 거의 점수에 그러니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맞아. 그거를 이제 끝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과에 전공이라고 가서 부모님의 간섭과 학교의 그 억압에서는 빠져나왔으니까 약간 해방구, 탈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난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근데 미대라는 그렇죠. 특성이 나는 큰 것 같아. 일단 음, 미술 학교는 자기가 미술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학교에 한국처럼 종합대학에 미술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술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간 학생들이잖아. 거기 온 학생들은. 우리가 조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 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학부생들은 전과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1학년 때 음, 파운데이션 코스라고 해서 일단 다 같이 듣는 공통 과목, 한국으로 치면 뭐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같이 듣는 공통 과목이 있고 어플라이를 했을 때 그 과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 이제 그거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말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 점수에 맞춰서 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나도 만난 인턴 애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지금 2학년에 이 정도 건축적 지식을 갖고 있네를 보면서 얘네들이 공부하는 양 아니면 이 음, 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진짜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간 음. 애들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미국 애들이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긴 하나 봐요. 저는 룸메랑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랑 얘기하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좀 아, 많이 그래? 하거든요. 여기 어, 애들은.